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신용대출이 아닌 자동차 담보대출, 그러니까 자동차 담보대출도 현재 고객께서 소유하고 운행 중인 그 차량으로 해서 담보대출이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간혹 가다가 담보대출 상담 요청하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무이고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 담보대출은 모두 다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무이고 자체가 원칙입니다. 입고는 없습니다. 입고는 금융사에서는 취급하지 않아요. 입고를 취급하는 곳은 사채. 그러니까 입고로 해서 뭐 대출 받겠다 싶으신 분은 사채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 대부분은 이제 이 차량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좀 가끔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 금융사 상품이고 다 무이고 대출 상품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내용은 올류 소렌토 2016년식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께서 자동차 담보대출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가지고 있는 뭐 대출을 보면 소상공인 대출 3천만 원, 또 농협에 3천만 원, 그리고 현대캐피탈에도 2천만 원이 있고 OK저축은에도 1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대출이 총 9천만 원, 맞죠? 네, 9천만 원이라 했죠. 솔직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9천만 원이 된다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자영업자분들은 소득 세금 문제 때문에 소득을 100% 다 신고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좀 아무래도 좀 적게 신고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낮아가지고 대출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이분은 지금 이용 중인 대출 현대캐피탈 2천만 원인데, 이게 또 차량 할부 신차를 뽑을 때 남은 잔액 2천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신차 할부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또 차량 담보대출을 원하신다. 특히나 신차 할부는 이자도 낮은데 이걸 대안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현대캐피탈에 있는 신차 할부는 그대로 놔두고 그 후순위로 담보 설정을 하고 나서 대출이 나가는 상품을 이용을 해야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담보대출 받을 때는 내가 이 차량이 할부가 현재 남아있다. 그러면 이 할부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정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설정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중고차라든가 신차로 차를 뽑을 때 그 차량 담보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할부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중고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정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신차도 마찬가지, 신차도 들어가요. 그런데 신차의 경우에는 차주의 신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선수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설정 자체가 아예 없이 할부가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문의를 주신 이 고객 역시 현대캐피탈의 현재 신차 할부 잔액으로 2천만 원이란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저희가 차량 확인을 해보니까 설정 금액이 없는 거예요. 자, 설정 금액이 없다면 후순위는 어떻게 나가느냐? 기존의 차량으로 할부 잔액이 남아 있든 없든 그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할부 금액이 2천이 아니라 3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정이 안 돼 있다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차로 담보대출 받는 데에는. 그래서 이 차를 어떻게 보면 아무런 담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하에 이제 대출이 나가는 건데, 저희가 차량 조회를 해봤어요.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이 차를 만약에 중고차로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약 한 1,700~8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구입할 때 얘기죠. 차량가만 보자면 시세는 그보다 낮죠. 왜냐하면 매매상에 가면 그 매매상들의 그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중고 가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차 자체만 놓고 시세만 따지면 고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금액보다는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6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의 경우에는 현재 현대캐피탈 신차율 2천이 남아있고 차량 시세가 1,600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그 후순위로 해서 1,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산에 나왔기 때문에 1,6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했고, 또한 금리는 아무래도 중고차 담보니까 중고차로 해서 나가는 대출 상품이다 보니까 금리가 그렇게 낮진 않아요. 특히나 고객님 신용 등급도 뭐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신용 등급은 저희가 따로 체크를 제가 하지를 않았네요. 근데 등급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분은 적용되는 금리가 연 18.7%, 연 18.7%에 책정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고객님께서 1,600만 원 전액을 이용하기로 하셨어요. 원래 필요한 금액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 뭐 7, 800? 뭐 이 정도만 필요했는데 고객님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 중에 저축은행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자가 좀 높죠. 이게 20%가 좀 넘어요. 그래서 어차피 1,600까지 되는 대출 상품이라면 그보다 이자가 낮으니까 이 차량 담보로 최대한 받아서 저축은행 상품을 상환을 해버리고 나머지 자금만 본인 필요 자금으로 이용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죠. 왜냐하면 채무를 한 건으로 묶어버리잖아요. 두 건을. 안 묶어버리면 두 건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신용등급은 더 떨어지죠. 하지만 이걸 한 건으로 묶어버리면 당장은 신규 대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등급은 더 이전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올소렌토를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로 해서 1,600만 원에 18.7% 이렇게 해서 대출이 나갔고요. 월 납입 금액을 제가 봐드리자면 1,600만 원에 18.7%에 상환기간이 4년까지 가능합니다. 차량담보는 48개월 원리금 균등이고요. 원리금 해보니까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477만 5,872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저축은행 것까지 상환을 하고 월 납입금액 그 원금도 늘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납입금액이 고객님 입장에서는 크게 이전보다는 부담이 좀 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요. 자, 차량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차량담보대출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금융사마다 좀 틀려요. 어떤 금융사는 3개월 이후, 어떤 금융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사가 그래요. 소유한 지 3개월 이후가 되어야만 이 차량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부 금융사는 이 차량을 소유한 지 일주일만 지나도 가능한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 그 상품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공동명의는 안 됩니다. 공동명의라서 그럼 둘 다 동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금융사에서 그렇게 취급을 안 해버려요. 뭐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출신이 또 두 군데나 들어가야 되고 금융사에서 복잡한 것도 싫어하죠. 그래서 공동명의는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상품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차량 기간이죠. 출고 기간, 이게 일반적으로는 보통 8년 이내가 가장 많이 자유 조건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버리면 솔직히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일부 대부업체 있죠. 뭐 무이고로 하는 대부업체, 그런 데서는 뭐 소액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데가 있는데, 금융사에서 이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 담보대출은 대부분 출고된 지 8년 이내의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뭐 언제든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싶다면 그 본인 소유자 성함하고 차량 번호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 금액을 알려드릴 거고요. 현재로서 저희 그 블로그 인터넷에 네이버에 금융나침반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고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 그것도 신차 할부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차량 가액만큼, 차량 시세만큼 대출을 받으신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자, 오늘 하루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